안녕하세요.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부터는 영어의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이 문법을 우리는 문장의 형식, 즉 1부터 5형식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먼저 1형식,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. 여기에는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죠. 근데 이것을 좀 더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기차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. 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는 기관실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실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엔진을 주어라고 하고요. 이 주어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 연료실을 동사라고 불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1번, 새들은 노래한다. 여기서 새들이라는 말은 주어가 되겠죠. 여기다가 birds. 그 다음에 노래한다 라는 건 동사입니다. sing. 주어와 동사로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.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요. 새들은 아름답게 혹은 달콤하게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주어의 새들은, 그 다음에 영어는 동사를 먼저 써야죠. 노래한다. 자, 그리고 아름답게 혹은 달콤하게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영어에는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? 그걸 한번 다시 기차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. 맨 앞에 있는 거는 엔진이 있는 기관실이고요. 그 다음에 있는 건 기관실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실입니다. 요 두 가지만 있어도 기차는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런데 원래 기차의 임무는 승객이나 화물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식당 칸이 기차에 붙어 있습니다. 식당 칸이라는 건 반드시 기차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. 바로 영어에서 부사라는 건 식당 칸처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.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어도 되는 거죠. 바로 요거를 식당 칸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. 아름답게 혹은 달콤하게 라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. 그래서 요 뒤에다가 sweetly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. 다음 이 형식을 공부하겠습니다. 이 형식은 기관실과 연료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엔 기차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뒤에 화물칸이 붙어 있는 겁니다. 아까 이 형식에서 식당 칸과 비교했을 때 식당 칸은 없어도 되는 그러한 차량이지만 화물칸은 기차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겠죠. 자, 1번을 보시면요. 그는 교사이다. 그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. 그 다음 이다. 동사 is를 쓰고요. 교사. 요게 바로 화물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. 요거를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보호라는 건
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. 만약에 이 기차에서 화물칸을 빼버리고 여기까지 문장이 된다면 he is, 그는 입니다. 이렇게 문장이 끝나죠. 자, 그가 누구냐라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기차는 반드시 연료실 뒤에 화물칸이 붙어야 되는 거죠. 교사는 a teacher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까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일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. 그런데 요 sweetly라는 단어는 부사이며 요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를 식당칸이라고 했습니다. 새들은 달콤하게 노래를 한다. 이 식당칸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새들은 노래한다. 즉 주어 동사만으로도 가능한 문장이지만 여기서는 그는 입니다 라는 문장으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죠. 반드시 뒤에 교사다, 의사다 라는 어떠한 말이 보충 설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. 2번, 그는 친절하다. 먼저 친절하다 라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. 우리말 친절하다는 친절한 이라는 말과 이다 라는 말이 결합이 된 겁니다. 따라서 영어로 쓰면 맨 앞에 주어에 he, 그 다음 이다 라는 동사 is를 쓰고요. 그 다음에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 kind가 맨 뒤에 화물칸, 즉 보호자리에 와줘야 되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화물칸을 없애버리면 he is, 그는 입니다. 이렇게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겠죠. 반드시 뒤에 화물칸이 필요해서 이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.